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54페이지 5번 세포질 유전. 세포질 유전 한번 봅시다. 세포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있으면, 이제 바깥 부분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죠. 여기 이제 세포의 핵이 있죠, 핵. 핵이 있죠. 그래서,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 그리고 이 핵과 세포질을 합쳐서 보통 원행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세포질 유전이다라고 하는 건 요 세포질 유전인데, 자, 그게, 오른쪽 뭐라 하면, 핵이 유전질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포 핵이 사실상 유전의 주체야. 그래서 유전질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세포질도 유전질로 작용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세포질 유전이라 한다. 그래서 이 핵이 아닌 세포질도 유전질의 주체가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세포질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포질이 독립적인 유전질로 작용해서, 이것이 독립적인 유전질로 작용해서 유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지 못하고 핵 유전자 공동으로, 그래서 이 핵과 세포질이 공동으로 유전질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55페이지에 세포질의 핵 유전자 공동으로 작용하는 경우 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양파의 경우 웅성부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컷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파의 웅성부림은 음성부림 세포질과 열성인 음성부림 유전자의 호모 상태가 결합된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러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전자로서 열성과 우성이 있죠. 그래서 열성 웅성부림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야. 열성 유전자인 웅성부림 유전자와 세포질의 웅성부림 세포질하고 결합이 될 때만 웅성부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핵의 유전자와 세포질하고가 두 개가 공동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유전되더라. 그래서 양파의 웅성부림은 웅성부림 세포질과 열성인 웅성부림 유전자의 호모 상태가 결합된 경우만 나타난다. 까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교잡이나 수분이 자기 안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유전질의 변이가 생겨 어부에는 전혀 다른 그런 행질이 나타나는 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 약세, 잡종강세.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가수정이 아니라 자가수정을 했을 경우 자웅동주라든지 양성화라든지, 그래서 이제 자가수정이 되지. 자가수정이 돼서 F1, F2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가수정에서 나타난 F1 여기 자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타난 여기서 또 F1의 자식이야. 그런데 이 자식이 어버이보다 우량행질이 되지 못하는 거. 이 약세야. 그래서 자식 약세에서 옥수수, 십자화과 작물, 엘펠퍼, 클로버 등과 같은 타가수정 작물을 자식시키면 생육세가 약해지고 수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자식 약세라고 한다. 근데 이 경우는 타가수정 작물을 자식시켰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가수정 작물을 자식시켰을 때 오히려 자식이 더 약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약세다라고 하는 말은 우량행질이 오히려 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자식 약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잡종강세는 자식으로 약세한 것을 다시 교잡하면 세력이 회복되고, 때로는 자식을 개시하기 전보다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것. 이걸 잡종강세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잡종이 나타났는데, 잡종이 오히려 그 어부이보다도 우량행질이 되는 거. 이게 잡종강세입니다. 잡종강세. 그래서 잡종강세에 대해서는 우리 유전 방법에서 잡종강세법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크세니아와 메타크세니아. 정의만 알아놓읍시다. 정의만. 크세니아는 둘째 줄에 대립유전자의 3중 조성에서 업의 쪽에서 온 한 개와 음의 쪽에서 온 두 개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경우에 업의 쪽에서 온 한 개가 음의 쪽에서 온 두 개보다도 더 우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베이저스의 행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미치는 이러한 경우를 크세니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체의 일부분인 베이저스에 아비 영양이 직접 당대에 나타나는 것을 크세니아 또는 꽃가루 직감, 화분 직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 크세니아는 밑에 나오는 메타크세니아하고 뭐가 다르냐면 바로 이 크세니아는 이 배젖 행성에서 아비의 정액이 직접 작용하는 거지. 정액이 관여한 거지. 그지? 정액이 직접 관여하지. 그래서 정액과 다시 말하면 아비의 정액과 어미의 N 두 개가 결합된 거지. 이렇게 돼서 배젖이 됐다, 사면이 되었다라고 할 때 아비 정액이 직접 관여하고 이것이 오히려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행태를 크세니아라고 그런다. 그래서 모체의 일부분인 베이저스의 아비의 영향이 직접 당대에 나타나는 것을 크세니아 또는 꽃가루 직감이라고 한다. 그런데 메타크세니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핵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야. 정핵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 모체에 꽃가루 영양이 우성으로 직접 나타나는 현상. 이걸 메타크세니아라고 그래요. 메타크세니아. 그래서 메타크세니아 예를 보면 감에서 땅감의 꽃에 덜번 값의 꽃가루를 수분하면 땅값이 감소하고 다시 말하면 덜번 값의 감의 꽃가루 이게 바로 압이죠. 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땅감이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덜번감의 꽃에 땅감의 꽃가루가 압이니까 땅감의 꽃가루를 수분하면은 덜번 맛이 감소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메타크세니아라고 그런다. 자, 이제 6종 들어갑시다. 6종의 방법. 그래서 이제 유전 쪽은 개념의 정의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멘델의 법칙 내용 좀 알아놓으시고요. 멘델의 법칙 내용 알아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개념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개념들에 대한 정리, 이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종 들어갑시다. 6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품종 계량을 말하죠. 품종 계량. 자, 6종의 방법에 쭉 나와 있는데 도입 6종이다, 분리 6종이다, 교잡 6종이다 뭐 쭉 나와 있죠. 도입 6종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좋은 우량한 품종을 도입해 오는 거예요. 도입해 오는 거. 이게 도입 6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기성 품종을 도입하여 그걸로서 품종 개량을 하는 것. 그러니까 6종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품종 개량을 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도입 6종인데, 그래서 도입 6종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입 전에 뱅충해의 감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좋은 품종이 있어가지고 그걸 도입을 하는데, 도입해 왔더니 그게 어떤 뱅충해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외국에서 도입한 그 품종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뱅충해를 도입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검역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육종. 분리육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육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분리육종은 자, 우리 작물을 경작하고 있죠.
그 경작하고 있는 각각의 작물의 개체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하나의 개체. 이 개체 중에서 우수한 품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수한 품종의 개체를 선발해서 분리한다. 선발해서 잡종이 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쭉 육종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게 간단히 말하면 분리육종입니다. 분리육종. 자, 이런 분리육종에도 순계분리법이 있고 개통분리법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면 우선 순계분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체 중에서 우수한 순계를 가려내어서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순계다라고 하는 것은 순계분리인데 말 그대로 순계인 개체를 분리해서 그것으로 육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순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유전자 자체가 순수하다.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모라고 그러죠. 호모인. 헤테로가 아니고 호모인. 이러한 순계를 발견해서 그 순계인 개체를 외부와 분리시켜 그대로 품종 개량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순계분리법이다. 여기 뭐 자세하게 쭉 있는데 이거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분리다라는 건 뭐냐면, 개통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로부터 그 개체가 쭉쭉 있으면 개체 중에서 우량한 개체를 계속, 심음으로써 하나의 개통을 마련하고 그 개통 자체를 외부로부터 분리해서 육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통분리법은 기본 집단에서 개체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단적인 선발을 계속하여 하나의 개통으로, 그러니까 개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개통을 차단시켜 분리해서 그걸로서 쭉 육종의 재료로 삼는 것이 개통분리법이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5번에 영양계분리법. 영양계분리법은 이건 이제 영양분식을 할 경우에 종자분식이 아니고 영양분식을 할 경우에 뭐 접목을 했다, 휘무질을 했다, 긋구질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영양계가 나오는데 이런 영양계 중에서 우량한 그런 품종이 있으면은 이것을 바로 육종의 재료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킨 영양계를 육성하고 이 중에서 우수한 영양계를 선발하여 새 품종으로 삼는 것이다. 이게 영양계 분리법이다. 그래서 대충 분리 육종은 순계를 분리하는 것과 개통 자체를 분리하는 것과 순계는 개체를 분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양계 분리법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9페이지 이제 교잡 육종법. 교잡은 이건 이제 수정시켜서 새로운 개체를 품종 개량의 육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잡 육종. 자, 근데 교잡 육종법은 우리 크게 나누어 가지고 한 번 교잡 후에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번 교잡 후에 선발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 번 교잡 후에 선발해서 고정이란 말은 외부와 객절시킨다. 객절시킴으로써 육종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에 해당되는 게 한 번 교잡으로서 하는 게 개통육종법, 집단육종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교잡이 아니라 여러 해 교잡 후에 선발하여 고정하는 것. 여러 번 교잡 후에 선발해서 고정하는 것. 이런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교자법, 다계교자법. 여교자법, 다계교자법, 그리고 종속간교자법. 자, 요런 등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교자법에서 59페이지에 개통육종법 나와 있죠. 그죠? 개통육종법. 자, 개통육종법은 요건데, 한문교잡합니다. 자, 한문교잡에서 F1 세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F1 세대 다음 세대는 F2 세대부터 개체 선발과 동시에 선발 계통 재배를 반복하면서 계통들을 상호 비교하고 이중 우등한 계통을 선발 고정하는 것이다. 이런데, 자, 이 개통육종법은 F1 잡들이 나오고 F2 이후부터 쭉 선발을 하는데, F2에서는 개체를 선발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F3에는 개체뿐만 아니라 계통 선발도 하고, 개체 선발을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량 품종을 육종하는 방법. 자, 이걸로는 개통육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개통육종은 F2에서는 개체 선발을 하고 F3부터는 계통 선발과 개체 선발을 동시에 추구를 하면서 이것을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교재를 가지고 대충 정리를 하면 59페이지에 일단은 한번 교잡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1회 교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잡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분해서 수정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교잡에서 교배 교본의 선정 및 양성인데, 교배를 시킬 업의에 교보시킬 교본을 선정해서 이제 교잡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교본을 교배 모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모본 하나 둘 셋째 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배 모본을 선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배를 시켜야 되겠죠. 교잡을 시켜야 되겠죠. 시키려고 한다면은 암술과 수술을 같이 암술머리에다 수술바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꽃이 피는 개화기가 일치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교배 모본의 개화기가 서로 만일에 다른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개화기를 조절하여 양쪽 모본의 개화기가 그 일치하도록 해줘야 한다. 몇 줄자. 그거 당연하지.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개화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벼의 경우는 단일 처리를 하면 개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 단일 처리를 해줌으로써 개화가 촉진되니까 빨리 꽃 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서로 꽃 피는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벼의 경우에 단일 처리가 필요할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벼의 단일 처리를 해서 개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맹류, 보리, 맹류 등의 추나 처리를 하면 또 개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자, 벼의 경우에는 단일 처리를 하면 개화가 촉진돼. 그 다음 맹류의 경우는 춘화 처리를 하면 개화가 촉진돼. 춘화철은 주로 저온철입니다. 춘화철을 하면은 개화가 촉진돼. 그 다음에 배나 맹류의 생육 초기에 지상부를 한번 절제하면 개화가 늦어진다 이랬지. 이거는 개화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개화를 늦출 필요가 있을 때는 배나 맹류의 생육 초기에 지하가 아니라 지상부를 한번 잘라준단 말이에요. 잘라주면 개화가 오히려 늦어지기도 한다. 개화를 늦추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베렐린 등의 생장 조절 물질을 처리를 해서 개화를 변동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지베렐린은
식물 호르몬인데 이 지베렐린은 휴멘을 타파하고 개화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멘이 타파되어 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화를 촉진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게 지베렐린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개화를 촉진하는 방법, 배어 같은 경우에는 단일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맹류 같은 경우에 추나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물의 경우에 지베렐린 처리를 해주면은 개화가 촉진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맹류나 배어의 경우에 개화를 오히려 늦추는 방법으로는 생육 초기에 지상부를 절단해주는 방법은 개화를 늦춰주는 방법이다. 자, 이와 같이 교배를 시키려고 하는 모본이 꽃피는 시기가 일치해야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개화가 빠른 쪽 모본의 꽃가루를 인공적으로 저장했다가 교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화가 빠른 쪽 모본의 꽃가루를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개화가 늦게 된 암꽃이 있으면 암술머리에다가 그 저장했던 꽃가루를 발라주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꽃가루 저장이라고 한다. 꽃가루 저장 또는 화분이 바로 꽃가루 말입니다. 화분 저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배 모본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배를 시켜야 되겠죠. 자, 교배를 할 때는 자가 수정 작물이면 먼저 어미 품종꽃의 수수를 꽃가루가 날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자, 자가 수정 작물이다라고 한다면 자가 수정이다라고 하면 자웅 동주라든지 또는 양성화라든지 해가지고 자기 이제 자 여기에 수술이 있죠. 자 암술이 있죠. 배낭이 있고 암술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술의 꽃가루가 이 배낭에 난세포하고 결합이 되면은 수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육종을 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되면 품종 개량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른 수술 꽃가루를 일로 가져와서 수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꽃가루가 여기에 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꽃가루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면 재웅이라고 그래. 재웅. 수컷 제거다 이 말. 재웅. 그래서 자가 수정 작물인 경우 어미 품종 꽃의 수수를 꽃가루가 날리기 전에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재웅이라고 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재웅이 필요하겠죠. 그죠? 재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오면 배어에서 개화 직전의 이삭을 배어꽃이 피기 직전의 이삭을 43도씨 온탕에 7 내지 8분 정도 담가두면은 암술머리의 기능에 장애가 없이 꽃가루 기능만 없을 수가 있다. 여기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밑줄 끊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로 해서 시험에 낼 수가 있으니까 배에서 개화 직전의 이삭을 43도씨의 온탕에 7 내지 8분 담그면 암술머리의 기능 장애 없이 꽃가루 기능만 없앨 수가 있다.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밑에 제공을 한 뒤에 아비 품종의 꽃가루를 제공한 꽃의 암술물에 묻혀주는데 이것을 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지금 교잡을 하기 위해서 요 꽃과 요 꽃을 교잡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요걸 제공을 해버리고 이제 여기에 요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혀주나.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분이라고 한다. 수분.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서 넷째 줄에, 위에서 넷째 줄에 수분 후에는 파라핀 봉투를 씌우거나 꼬리표를 달아준다. 봉투나 꼬리표에는 어버이 품종 이름과 교배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수분하고 나서는 파라핀 봉투를 씌워줌으로써 다시 다른 어떤 수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육종을 내야 되니까 어버이가 요거와 요거다라는 어버이를 표시를 해둬야 이제 육종을 하는 데 있어서 쭉 개체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개통을
선발해 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꼬리표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 꼬리표는 업의 품종과 교배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통 분리로 들어가는데 교배를 해서 얻은 종자, 이 교배를 해서 얻은 종자가 나오죠. 얻은 종자를 심을 때는 육종포에 직접 심기도 하고 묘상에서 발화하여 가지고 옮겨 심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종자를 심습니다. 쭉 심고 F2가 나와요. F1이 나오고 F2가 나오는데, F2 세대부터는 이제 우수한 행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을 선발. F2에서 우수한 행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선발하고, 자, 이 선발되면은 선발된 개체들, 예를 들면 F2에서 여기 이제 개체들이 쭉 있겠지. 개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우수한 행질이 개체 1가 개체 2가 우수한 행질이다. 그러면 요렇게 선발을 하겠죠. 선발을 해서 다시 심는다. 그러면 F3가 나오지. F3에서 F1의 이 계통, 여기서 또 우수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것을 또 선발한다. 요거는 별로 우수한 것이 없더라. 그러면 요게 하나의 계통으로 쭉쭉, 여기서 또 이 계통에서 또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또 계통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통 선발과 개체 선발을 반복적으로 해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해한 결과 우수한 계통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제 객질시켜서, 다시 말하면 고정시켜서 육종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세대 단축.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1년에 1세대를 경과하는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온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춘 시설 재배의 경우에는 1년에 2세대 이상 경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춘 온실 등을 이용해서 육종을 한다라고 한다면 육종 연한이 크게 단축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보통 세대 단축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돼 있죠. 세대 단축이라고 부른다. 그 밑줄 거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발된 계통에 대해서는 생산력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 지방별로 그 지방의 표준 품종과 비교를 해서 과연 그 지방의 표준 품종보다도 더 우량한가, 수확량은 더 많은가, 또는 내병성은 더 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우량 품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육종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계통 육종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집단 육종은 뭐냐면, 집단 육종은 이거는 초기에 아예 개체 선발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그 집단 자체를 집단 자체를 선정해서 요 집단에서 자라고 있는 품종과 요 집단에서 자라고 있는 품종이 요게 더 우량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육종의 단위로 삼는 이런 방법이 바로 집단 육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교잡 후 선발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교잡 후에 선발 고정하는 방법. 그 중에 이제 여교잡법 한번 보자. 여교잡법. 자, 여교잡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잡종 1세대를 그 양친종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 양친이 A 품종과 B 품종 교배를 했죠. 여기 F1이 나왔죠. 이 F1을 자, 이 F1을 다시 A나 또는 B와 교합시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행태가 어떻게 되면 A, B의 교잡이 이루어져서 나온 것 거기에다가 다시 A와 교잡시킨다. 또는 A, B와 교잡에서 나온 것을 다시 B와 교잡시킨다. 이런 행태를 여교잡법이라고 그럽니다. 여교잡법. 자, 이런 여교잡법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61페이지에 A 곱하기 B 곱하기 B 또는 A 곱하기 B 곱하기 B 한데 또 B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여교잡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교잡법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각 품종에 있는 장점들을 한 품종에 모으고자 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A 품종은 품질 측면에서 우수하고, 자, 예를 들어 A 품종은 품질 측면에서 우수하다.
그리고 B 품종은 예를 들어서 뭐 내뱅성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럴 경우에 A 품종과 B 품종을 교잡을 하고 그 밑에 있는 F1 세대를 다시 A 또는 B와 교잡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나온 품종은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고 내뱅성도 좋은 이런 품종을 육종해 보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여교잡법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계교잡법. 다음에 이제 다계교잡법 해가 61페이지 나와 있죠. 다계교잡법. 이 다계교잡법은 3개 이상의 품종에 따로따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우량행질 이런 것들을 한 품종에 모으고자 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의 품종인데 예를 들어서 뭐 A와 B를 교잡하고 또 C와 D를 교잡하고 이렇게 나온 1세대끼리 또 교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E라든지 F라든지 뭐 G라든지 이런 품종들끼리 교잡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의 품종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A 품종, B 품종, A다, B다, C다, D다, EFG다 3개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3개 이상의 각각의 품질에 있는 우수한 행질만, 여기서 있는 우수한 행질만 이렇게 모아보자. 이런 모으는 이러한 새로운 품종을 개량해보자 라고 할 때 다계교잡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2페이지 4번의 종속간 교잡 육종법 이거는 이제 종간 교잡을 시킨다든지 또는 속간 교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잡종 강세 육종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